자,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번 캐럿, 2번 모비스. 1번 캐럿, 2번 모비스. 그래서 이 배팅도 뭐랄까,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피해갈 것도 좀 느낌으로 피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새끼가 라스에서 뭐더라, 라스에서 스코어 보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문타야, 클리블랜드 지고 있으니까는 문타야 주력이 이게 맞나 점점점점 주력이 이게 맞나 점점점점 문타야 주력이 이게 맞나 점점점점. 그래가지고 이제 클리블랜드 결국 이기니까는 그 댓글 다 지웠대. 내가 다 캡처해놨거든. capture해놨고 문타 믿고 갔는데 클불 좆됐네 뭐 아무튼 개 좆 같은 소리만 적어 놓으셨대요. 적어 놓으셨는데 결국 이기니까 그 댓글들 다 싸그리 삭제하고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죠.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징징대실 거면은 그냥 따라오지 마십시오. 알겠죠? 징징댈 거면 따라오지 마세요. 욕만 존나게 적어. 문타야 잘 먹었다 이런 말은 아무것도 없고 욕만 존나게 적죠. 두고 봅시다. 아시겠죠? 자,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롯이랑 그리고 모비스 경기. 모비스 경기 요거 일단 뭐 사실 이 경기가 좀 뭐랄까 좀 어렵긴 하죠. 어쨌든 지금 캐롯도 사실 연패 중이고 연패 중인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전성현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용병 이름 뭐야 로슨이라든지 얘네 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물론 얘네들이 전반에서 뭐 나름대로 체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얘네들의 활약으로 버텨주긴 해. 버텨주는데 이 후반 되면은 확실히 좀 얘네들한테 몰려있던 그런 득점력이 나머지 애들이 못 풀어주다 보니까는 얘네들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슛감이 4쿼터 내내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캐롯이 후반 가면 퍼지고 무너지고 이정현 지고 있는데 지공질 존나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역전패 도 당하고 결국은 지금 5연패까지 와버리게 된 게 캐롯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비스도 최근에 이 모비스도 사실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다. 얘네들 지금 얘네들도 지금 이 화력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애를 먹고 있죠. 외곽은 외곽대로 안 터져. 국내 애들도 조용해. 그리고 뭐 아바리안토스도 최근에 뭐 좋은 활약은 없었죠. 그래서 이게 뭐 모비스가 여전히 수비력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득점을 못 한다. 요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 뭐 캐롯이 모비스 상대로 올 시즌에 상당히 강했거든. 상당히 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또 홈이라는 부분들 생각했을 때 오늘 그래도 캐롯이 뭐 안 그래도 득점이 안 좋은 모비스한테 조금 저는 끝까지 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요 경기가 캐롯도 마찬가지로 전성현 그리고 로슨 제외하면 나머지 애들 슛 없습니다. 슛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163.5 기준에서 요거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언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적인 부분들은 이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양팀이 딱히 경기력이 뭐 어느 한쪽이 너무 좋다거나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서 요거는 저는 캐롯이 오늘 그래도 한 게임 잡지 않을까. 이거 캐롯 승과 함께 그리고 뭐 캐롯이 지금 프렘 받았죠. 2.5 프렘 받았는데 요거 챙겨 가겠습니다. 2.5 프렘. 왜냐면은 이 모비스가 이기는 경기에서
최근에 뭐 원포지션이나 한 골차 승부, 두 골차 승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 뭐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2.5% 챙겨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번 삼성, 2번 LG. 1번 삼성, 2번 LG. 자, 요 경기. 요 경기 보자. 자, 요 경기 보면은 요 경기 보면은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 뭐 긴 말 할 게 없죠. 얘네들 골을 못 넣는다. 골을 못 넣는다. 골을 못 넣는데 우째 이기노. 얘네들도 지금 5연패 중이죠. 5연패 중인 상황 속에서 평균 득점 70점 초반입니다. 초반. 그래서 이게 뭐 다른 팀들은 뭐 기본적으로 지더라도 80점은 넣어주는데 얘네들은 물론 수비력은 나쁘진 않지만 확실히 이 득점에 있어가지고 지난번 이 스크와의 경기에서도 뭐 전반전에 잘 비비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게 이 삼성이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좀 스코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용병도 사실 득점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정현 혼자서 뭐 팀을 캐리하기에는 사실상 그런 경기들이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장판이라든지 그리고 뭐 모비스라든지 얘네들한테 좀 그래도 중상위권 팀들한테 잡히면서 조금 5연승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좀 떨어지긴 했죠. 떨어지긴 했는데 올 시즌에 좀 LG가 홈에서는 더 못하고 원정에서는 오히려 더 잘해.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최근에 원정 경기 얘네들 지금 원정에서 10경기 중에서 9승 1패입니다. 9승 1패.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더 집중력이 좋은 게 이 LG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LG가 이 원정에서 좋은 흐름을 오늘도 조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LG 같은 경우에는 이 마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애들이라든지 확실히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전력차에서 오늘 이거 삼성이 마레이를 막아줄 수 있는 애가 딱히 없어요. 딱히 없기 때문에 뭐 주전 벤치 할 거 없이 LG가 저는 이거 전력적으로 뭐 압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LG 승과 함께 그리고 마연승 보겠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 올 시즌에 LG가 연패가 길지 않거든요. 길지 않거든. 얘네들이 뭐 퐁당 존나 탔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2연패 했을 때도 있었지만 올 시즌에 3연패는 없었던 게 LG죠. 그래서 뭐 LG가 어쨌든 뭐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인 것도 연패가 길지 않아서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LG가 충분히 이겨주고 그리고 또 마헨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형님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데이터 한번 보고 가면은 올 시즌에 LG가 그냥 데이터일 뿐이야. 맹신은 하지 말고 올 시즌에 LG가 이겼을 때 선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씨 잠깐만. 올 시즌 LG가 이겼을 때 전부 핸디캡 승리도 했죠. 전부. 물론 이제 뭐 역배를 받아가지고 이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마헨을 받아서 이긴 것도 있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LG가 올 시즌 승리했을 때 전 경기 핸디캡 승리까지 다 챙겼던 요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LG 승과 함께 마헨 승. 그리고 기준점이 올랐죠. 5점으로 올랐는데. 5점으로 올랐는데 마인 보고요. 그리고 오버까지. 요거는 이게 기준점이 너무 낮아 가지고 사실 오버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154.5죠. 154.5인데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오버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사마, 2번 한전, 1번 삼성화재, 2번 한국전력. 요것도 보자. 자, 요 경기, 요 경기. 야, 지금 확실히 지금 사마 같은 경우 최근에,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죠. 뭐, 류윤식을 레프트로 쓰면서, 뭐, 물론 류윤식이가 이제, 공격력은 별로 없지만서도 기본적으로 리시브 되고 그리고 수비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는 이 또 리시브가 되니까 토스도 잘 올라가고 뭐 김정호라든지 그리고 이크바일이라든지 얘네들의 쌍포가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사마가 분명히 이제 조금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문제가 많죠.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좀 뭐랄까 하승우가 복귀를 했거든. 하승우가 복귀를 하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한국전력도 조금씩 이제 뭐 연패를 언젠가는 끊어내겠죠. 그게 뭐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음번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확실히 이제 뭐 최상의 컨디션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 같은 경우 여전히 문제가 있어. 뭐 리시브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박철호를 썼을 때 문제라든지 이 문제점들이 좀 많은 게 한전이긴 하다.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오늘도 좀 사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근데 저는 오늘 이 경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언더입니다. 언더. 저득점입니다. 저득점. 이게 184.5죠. 184.5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풀세트 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저득점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뭐 한전이 사실 오늘 경기도 개판을 쳐버린다. 그러면은 어쨌든 사마한테 4세트 이내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 삼성화재가 사실 이 센터진들은 한국전력보다 확실히 약한 상황이란 말이야. 게다가 이 최근에 지금 이호건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건이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다 보니까는 어쨌든 하승우도 돌아왔고 그리고 만약에 한전이 연패를 끊는다면 또 시원하게 간만에 또 시원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이기든지 저는 4세트 내에 끝나게 된다면은 이 경기는 저득점이 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뭐 경기력을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사마가 좀 더 낫다. 굳이 본다면 사마 프렘 보겠습니다. 알겠죠? 좀 더 사마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 역배 그리고 뭐 사마 프렘 그리고 저득점 요렇게 볼게요. 확실히 오늘 이 경기가 좀 승패로 접근하기가 좀 뭐랄까 애매하다.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흥국, 2번 GS, 1번 흥국 마지막 경기. 요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많죠. 조금 이제 이슈가 많은 경기다. 자, 요 경기 다들 기름 보시네요. 보스턴의 연승을 끄는 것도 태식 형님이고요. 그리고 오늘 브루클린의 연승을 끄는 것도 태식 형님이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죠. 우승을 했는데 그 딱 한두 번 진 거 그것도 건든 것도 태식 형님이고요. 오늘 또 GS 축 잡고 간 것도 태식 형님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명 뭐 호묻었다고 하죠. 호묻었다고 하는데 오늘 또 GS 이거 뭐 가실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 뭐 프렌도 마찬가지고요.
프랜승도 마찬가지고 일반승도 마찬가지고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게 조금 뭐 경기 내적으로 말고 경기 외적으로 지금 좀 이슈가 있죠. 뭐 감독 문제, 구단 문제, 오늘 뭐 김연경이 나오니 못 나오니 요런 상황이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오늘 김연경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양 팀이 둘 다 좀 급한 상황이긴 하거든. 급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요거는 저는 승패는 사실 건들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연경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흥국생명이 또 홈이다 보니까는 지난번 또 GS 상대로 또 한번 진 거 또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김연경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이거는 흥국생명이 GS한테 비빌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가 이기든 간에 이 경기는 저득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만약에 뭐 김연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사실 흥국생명이 또 홈이다 보니까는 GS 상대로 뭐 3대1이나 셧아웃이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김연경이 안 나오면은 그냥 GS가 쳐 바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 여배 기준점으로 182.5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 이것도 이제 풀세트 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저득점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는 사실 좀 뭐랄까 뭐 제가 태시행위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그냥 웃자광 소리고 승패는 사실 좀 건들기가 싫다. 건드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경기는 저는 그냥 언더만 볼게요. 언더만. 뭐 GS 가실 분들은 뭐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저녁 방송에서 GS 가서 꼬랐다 뭐 GS 징징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징징대면 바로 그냥 칼 블랙 하겠습니다. 끝. 됐지?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끝.